자, 이번에는 이제 3회차로서 이번 장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청소년 성인 파트너십과 활동 지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인 파트너십의 개념입니다. 청소년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 권한은 성인이 독점하던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영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 참여의 의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청소년 참여를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라고 할 때요. 청소년이 갖게 되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우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모든 결정 권한을 갖게 될 때 가장 최고의 청소년 참여 단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참여 이론에서는요.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권한을 청소년이 독점한 것을 최고의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 참여 최고의 단계는 주로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참여의 개념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 성인 간의 협력 개발로 규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과 성인 간의 파트너십이 개발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활동의 계획과 운영 및 평가는 청소년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파트너십의 개념은 전통적인 청소년 성인 관계에서 아동과 부모의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 등과 같은 구조 속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그리고 성인 파트너십은요. 기존의 청소년 성인의 관계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성인의 강력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함께 일하고 또 권한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파트너십이란 청소년과 성인이 강력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함께 일하고 중요하죠. 또 권한을 함께 공유하고 또 서로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제안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각각의 기여가 가치 있게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제안한다는 것은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만이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인만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안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각각의 기여가 가치 있게 인정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과 관련하여서요. 성인들이 청소년들과 완전하게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파트너십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본 것입니다. 자, 청소년 활동에서요. 청소년 파트너십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이 형성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권리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에서 만들어진 것이 파트너십인데요. 또한 청소년 성의 파트너십의 주장자들은
청소년 활동이 구상하거나 개발하거나 적용에 있어서 청소년이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청소년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효용성이 더 커지고 효율성도 더 많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요, 청소년과 성인이 요구 분석의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재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담당자의 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그리고 프로그램의 관찰,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 다양한 형태 내의 파트너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결국 의사결정 권한을 청소년과 지도자가 공유하는 것으로서 성인들이 청소년의 판단 능력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성인들이 청소년의 자질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파트너로 참여할 때 필요한 지원과 훈련을 기꺼이 제공하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청소년 및 성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째,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간다 하더라도요. 길을 갈 때 명확한 목적지와 내가 도달할 명확한 시간을 갖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요. 명확한 목적 없이 길을 걷는다면 한없이 더뎌지기도 하거니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확한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업무를 완성할 때 그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성인들의 요구와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노력한다면 또 결정을 권한을 갖다 공유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최고위층까지 각종 사업의 청소년 참여를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최고위층까지 각종 사업의 청소년 참여를 기꺼이 수용한다 하는 얘기는 전 조직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요. 청소년과 성인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청소년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나요. 또는 성인들이 싫어하는 활동을 청소년에게 배정하는 경우 또는 청소년이 자신이 의견 없는 성인을 대신하여 TV 등 미디어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위원회 등의 청소년 참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명 정도를 정식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등은 면목적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 청소년 참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청소년 파트너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의 적용입니다. 자, 청소년 파트너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청소년과 성인의 각각의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면한 문제는요.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과 관련된 시간 확보, 청소년들이 관심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교통편 등과 같은 참여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참여에 따른 권한, 공유의 문제,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편견, 청소년을 수혜자로만 보는 시각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요.
청소년 파트너십 형성에 의하여 청소년과 성인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바로 이 아래 나와 있는 도표들인데요. 자, 청소년과 파트너십을 위한 고려사항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한 고려사항, 청소년들은 말을 많이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어른들 앞에서 되게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말을 많이 하면 그 많은 말 중에서 취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또 성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 경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성인을 접촉할 것입니다. 성인을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성인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많은 기술도 톡톡하게 갖고 있고요. 또 이들은 자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을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했을 때 비로소 보다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각오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할 것들이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진지하게 책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책임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정말로 다르죠. 저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제가 들여다보는가 하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고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옆에서 딴소리하죠. 본인은 전혀 빠지면서 남을 험담이나 하는데 몰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소년의 참여를 확보할 것.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청도 하고요. 그리고 성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 것입니다. 성인들은 고루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성인들은 예의가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이들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나를 어린이라도 취급할 것이라고 가정 말지 말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좀 전 청소년들과 다르죠. 우선 옛날 청소년들은요. 집안에서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많은 자식들 중에 한 명. 지금 어떻습니까? 부부의 아이 하나 있는 집안입니다.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갖다가 바로 접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또 청소년들 스스로가 나를 어리기만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책임지며 또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기로 어른들도 보고 있다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청소년을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청소년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진심으로 청소년에게 그리고 청소년으로부터 배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고요. 또
청소년들도 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죠. 공자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가면 나에게 스승이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훌륭한 사람이 인품과 그 사람이 태도를 갖다 배워나갈 것이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몸을 도사리라는 뜻이죠. 청소년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죠. 그리고 청소년에게 정보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요, 훈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죠. 몰라서 안 할지 몰라도요. 한번 각좀 빨리 알아두고 하죠. 저는 이제 그 군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많은 우리 선배 장교님들, 그 동료 또는 그 가까운 우리 그 군인 동료들 얘기가 이겁니다. 오늘날 그 젊은이들 군대가 저 친구들 와서 전쟁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신력이 나약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체력도 약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청소년들은 모두가 훌륭했고 똑똑했어요. 또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갈고 닦은 그들이 주식은요. 뭐 어디 구간에 적용 못할 것이 없었고 많은 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누리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요. 그야말로 효율성이 뛰어나게 많죠. 공부는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100점 만점으로 나타날 수 있죠. 다음에요.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특별한 교류 사항이 있는지 차례게 생각해 보랍니다. 청소년들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인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고요. 또 선배로서 인생에 먼저 겪어본 경험자로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모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것인데요.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 것. 네, 청소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쓸데없는 생각한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들도 다 양식이 있고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한 청소년의 행동으로 모든 청소년을 변화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쁜 쪽으로 보는 내용인데요. 한 청소년이 나쁘다고 해서 전체 청소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범죄율을 따지면 성의 문제를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것들이 바로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 고려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요. 청소년 성인 파트너십의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란 원칙입니다. 자, 첫째요. 청소년들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연락을 본인들이 하고요. 회의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책임질 있는 자가 되도록 하고요. 둘째, 지도자가 항상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지도자는 또 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또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필요한 정보나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사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셋째, 부모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청소년들이 공부 외에 학교 밖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본인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기 자녀의 활동이 학교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자녀들이 기여해서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참여했을 때 이처럼 많은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지도자가 일관성 있고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일관성이 있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회의나 행사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또 혹시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도자는 항상 그곳에 있어줬을 때 비로소 일관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청소년들도 항상 이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때도 지도자가 청소년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바를 알려주고 청소년들로부터 가치 있는 의견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항상 의견이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청소년들을 존중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자, 청소년들의 의견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요. 또 자신을 신중하게 고려된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일반적인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이야기할 때 다른 어조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가장 예민하고 상황 파악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영역에서 청소년들과 만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도자나 청소년과 얘기할 때 대부분 학교 상담실 또는 청소년 회관, 청소년 프로그램 등 성인들을 통해 통제 공간에서 만나게 되죠. 그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상가나 아케이드, 게임방, 노래방 뒤에서 만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그들이 잘 다니는 공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면 더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되죠. 재미있는 것을 청소년들은 좋아하죠.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느끼는데요. 청소년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필요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끔 음주, 약물, 가족의 문제 등 개인적인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도자는 청소년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재미있는 시간을 열 번째도 했고, 열 번째는요,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소평가나 강요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자신을 얻을 때까지 모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입니다. 청소년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요. 서로 돕고 서로 유지할 때 비로소 자율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청소년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번째는요. 청소년들이 낙담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낙담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많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합니다. 청소년들이 무슨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청소년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청소년들이 자신이 감정과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13째는 지도자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실수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죠. 실수를 재미있게 생각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설명하십니다.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으며 실수는 유머나 정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자신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 인생에서 성공과 현재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자신의 경험과 또 대개 청소년과의 관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도자는 자신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은 청소년 사이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청소년 참여에 받치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이제 첫째, 트라우마를 극복한 의식이 극복이죠. 트라우마는 고통이 따른다는 선입견으로 느끼는 외상의식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비판적이고 냉소되는 의식 상태를 갖는 것이 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바뀔 수 없다. 어른이 한 것을 청소년이 평가할 수 없다. 또는 우리 아이가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하는 등의 생각 때는 모두 트라우마 의식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둘째는 어른들의 사회에서 모두 완벽하게 적용되는 강박관념 인식 전환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움 집단 지원이 해줘야 할 부분을 결정해 행동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손가락으로 교감하는 사람입니다. 자, 청소년들에게 손가락 명령하는 사람보다는 어느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처럼 손가락으로 교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자기가 동등한 자적인 독립적인 인격자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철학의 바탕을 둔 것이죠. 청소년은 평등한 사회적 존재이며 나름대로의 자의식과 잠재 능력을 가진 책임 있는 사회 구성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힘 있는 동무한 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청소년을 배양을 위한 기회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성인기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면요.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요.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사회 선의 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받아주지 않고 붙잡아두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스스로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면서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다째 막적으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입니다. 총선 지위 향상과 적극 참여 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제도적 규정상의 청소년 지위는 적극적 우려, 또 목적적 대우의 성격을 결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행정 원리에 따라 선정되는 현대 국가에서 모든 인간 생활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청소년 참여를 위한 참여와 촉진하기 위한 지도자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